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7월 14일은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었습니다. 올해 처음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는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호남권 통일플러스 센터의 김성훈 센터장 모시고 지역의 통일 문화와 정책을 어떻게 꾸려가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호남권 통일플러스 센터장 김성훈입니다. 호남권 통일 거점으로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도민의 통일 의지와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개관하였고 우리 센터에 관심을 두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호남권 통일플러스 센터가 작년 9월 목포시에 개관한 통일거점 플랫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9월 8일 전국 최초로 우리 호남권 통일플러스 센터가 정식 개관했습니다. 전국 권역별 운영 계획으로 금년 11월에 춘천의 강원센터가, 내년에는 홍성군의 충청권 센터, 의정부의 경기권 센터가 순차적으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네, 이 호남권 통일플러스 센터는 통일 종합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떤 취지로 설립된 곳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평화통일 인프라를 지방으로 확산하여 지역 간 인프라 격차를 줄이고 국민 누구나 종합적인 통일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통일교육 지원, 통일의지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에 체감형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명사초청 강연회와 찾아가는 통일교육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민주평통자문회의 등 통일 분야 여러 기관단체와 공동의 발전을 위한 정책사업도 꾸준히 살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통일플러스 센터를 지역의 작은 통일부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센터에 방문하면 우리나라의 독립부터 또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어떤 콘텐츠 준비하고 계신지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1층 전시 체험관은 남북의 현재를 살펴보고 다가올 미래 통일 한반도 모습을 체험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가상의 통일 열차 체험, 남북 음악과 언어 비교 체험을 비롯해 인생 한 컷 같은 사진 부스도 있습니다. 통일정보자료실은 북한에서 발간한 도서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고 네. 어린이와 성인 대상으로 교양도서 제출도 가능한 상시 개방 도서관을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활용해 정규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생들 시청을 받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호남권 통일플러스 센터가 목포시에 개관한 지 약 1년이 됐는데요. 어떤 점에 가장 중심을 두고 운영을 해오셨는지, 또 이런 통일 콘텐츠들을 접한 우리 방문객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센터는 옛 목포경찰서 부지에 있어 아파트와 학교가 많은 거주지 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선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으로 아이들 데리고 주말에 나들이 오시도록 대표적인 통일플러스센터 캐릭터인 다하미를 활용한 핸드메이드 체험 프로그램과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센터 내 요리 교실 전용 공간을 활용하여 북한 이탈 주민 요리 강사와 함께 북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통일이 무르익는 쿠킹 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센터에서 역할이 정말 다양하겠다 싶거든요. 이 지역민분들과의 소통을 위한 정책은 기본이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지원, 그리고 또 올바른 통일 정책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센터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에 대한 분권과 협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는 롤모델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데이 클래스와 쿠킹 클래스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통일 교육 주간을 맞아 관내 유아 초등학생을 초청해 지역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최근 7월 13일에 진행된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행사는 북한 이탈 주민과 지역 주민들의 화합으로 기능을 했습니다. 우리 센터 2층에 입주해 있는 전남 하나센터와 더불어 도내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취업, 전문기술 자격증 취득, 위기상황 긴급 지원 등 전반적인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센터는 북한 실상 알리기 전시, 평화통일 활동가 세미나, 북한 바로 알기 강연, 명사 초청 특강, 북한 이탈 주민 초청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도민 강좌를 통해 올바른 통일 정책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이 어린이들을 위한 통일 교육도 눈높이에 맞춰서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현재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7월 30일부터 8월 17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통일아 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네. 주요 내용은 판문점 보드게임, 남북 전통놀이, 평화통일 북아트 만들기며 딱딱한 통일 교육이 아닌 놀면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구성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올해 초에는 통일부가 호남권 통일플러스 센터를 전남 통일관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 전남 통일관 지정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센터는 전남 통일관으로서 대표성을 갖고 지역사회 통일 교육 거점으로서 주민 참여형 전시와 체험시설에 있어 국민에게 북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한 통일관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더욱 발전된 통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 올해는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상징적인 해입니다. 아무래도 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기대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은 금년에 처음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7월 14일인데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권익 향상과 포용을 위한 우리 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뜻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고통과 노력을 인정하고 그분들을 돕기 위한 우리 사회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네. 이를 계기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이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좀 더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호남권 통일플러스 센터에서도 이 북한 이탈 주민의 날에 맞춰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기념 문화 행사를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저희들이 통일부에서 작년에 이산 가족의 날을 음력으로 8월 13일 지정을 해서 작년에 기념일 행사를 했고 네. 올해 처음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7월 14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기념일에 맞추어서 7월 13일 토요일에 센터 일원에서 기념 문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기념 문화행사는 내용을 보면 북한 이탈 주민들의 수기 공모전 시상식하고 그다음에 탈북 예술인 초청 공연, 그다음에 평화통일 세대 공감 토크 콘서트, 통일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 670여 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남한에서 느꼈던 점이라든가 생활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그걸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요구할 내용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걸 중심으로
수기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인원이 왔는데요. 거기서 우리 한 28명 정도를 엄선해서 시상금과 상장을 수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시상식을 했고,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으로 구성된 평양 아리랑 예술단 공연을 했습니다. 네. 아리랑 공연을 할 때 저희들 참석자가 이탈 주민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왔습니다. 가족들도 왔는데 꼬마들이 뭐 한 5-6살 된 애들이 그 음악에 맞춰서 같이 어울려져서 춤을 추면서 네. 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탈 주민의 날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서로 이렇게 주민들하고 이탈 주민, 어떻게 보면 자녀분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 28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윤설미 분이라고 그 북한 이탈 주민이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그 어떻게 보면 자기가 북한에서 그 생활했던 모습, 그다음에 남한에 정착하기까지 과정을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분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또한 저희들이 그 북한에서만 접할 수 있는 인조고기, 그다음에 속도전떡. 뭐 속도전떡은 능률화를 위해서 빨리 만든 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같이 나눔 행사를 했고, 그다음에 다양한 통일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실 있게 알차게, 네. 그다음에 탈북 주민들이 한 이탈 주민들이 만족도를 높이는 행사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올해 행사를 좀 발판 삼아서 네. 많은 이탈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행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도민들도 관심 가져서 같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행사로 발전시켰으면 하고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 이 호남권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이런 변화와 분위기를 참 많이 반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만나보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대부분 어떤 말씀들 많이 해주실까요? 예, 통일 종합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2층에 전남 하나센터가 있습니다. 네. 저희 이탈 주민들은 640여 분 되거든요. 네. 근데 되게 도시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아. 여수권인 동북권하고 목포권에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하나센터가 동북권의 사무실이 분소 개념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멀리 오신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소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목포에 있는 하나센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심에 위치하다 보니까 네. 이탈 주민들이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고, 네. 쉼터까지 마련돼서 이야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그 서북권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 김장 당극이나 명절 이문 행사 때는 다수가 모여서 북한 음식을 나누고 만들어서 정담을 나누는 사랑방의 역할을 한다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들 생김으로써 자기들의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더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센터의 개관으로 이러한 의미 있는 공간이 또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 이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궁금한데요. 대표적인 정책들에는 어떤 게 있는지, 또 앞으로 더 채워가야 할 지원책들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저희 도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외에 도비를 별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 북한 이탈 주민들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탈북 자녀들을 지원하기에 그 재능 개발을 위한 통일 새싹
개발 지원, 그다음에 우리 이탈 주민들의 전남 정착을 위한 지원금, 생활 안정화 기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취업 발전을 위해 취업 활동 지원, 그다음에 이탈 주민 생활 밀착형 전문 일터 만들기 지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탈 주민들이 가장 염려되는 것이 네. 생업, 어떻게 보면 직업을 갖는 걸 가장 원하고 일자리를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저희들 양질의 일자리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정책 외에도 향후 전문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서 그 탈북 과정에 생긴 아픈 기억이나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1년 동안 센터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또 느낀 점이나 소회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그 통일플러스센터가 생기기 전에 통일 업무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업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저희 지역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어떻게 보면 탈북민들에 대한 그 공감대 형성인데 그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네. 또 앞으로 우리 사회 구성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저희들이 더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저희 통일플러스센터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운영 2년 차에 돌입하시는 만큼 이 지역에서 해볼 수 있는 통일 정책과 또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 통일부에서 교육부와 같이 실시한 그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그 통일 교육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한 39%가 나왔고 통일에 관심이 없다가 28%. 네. 그 어떻게 보면은 기성세대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네. 학생들은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일플러스센터에서는 좀 주안점을 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여기에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미래 통일 세대인 학생과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우리 통일 교육 플랫폼의 기능을 확장하고 지역 사회와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등 소통 행정을 더 다각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도 그렇고요. 이 통일이라고 하면 뭔가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우리 지역민 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해주실까요? 최근 우리 정부는 그 새로운 통일 담론에 대한 연구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장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가 도민들의 다양한 견해를 표출하고 우리들만의 담론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통일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강조하기보다는 주민에게 북한의 실상을 올바로 전달하고 남북의 긴장 관계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등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호남권 통일플러스 센터의 하반기 계획과 또 운영 목표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 상반기에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2개 프로그램은 있습니다만 그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온데이 클래스와 북한 이탈 주민 요리 강사와 함께하는 통일이 무르익는 쿠킹 클래스를 네.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요. 개관 1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여 저희 쉼터가 북한 이탈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쉼터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과 지역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과 지역민을 잇는 통일 정책의 가교 역할을 앞으로도 잘 수행해 주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